김건희 특검을 이끌고 있는 이 민중기 특검의 비상장 주식 의혹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15년 전 비상장 주식을 사들였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상장 폐지 직전에 매도해서 억대의 이익을 남겼다는 의혹 저희가 추적 보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민특검은 거래 정지 전 증권사 직원이 권유해서 팔았다라고 했는데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 당시 거래 정지 가능성을 처음 알린 관계자를 저희 TV조선 취재진들이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는지 들어보시죠. 시기라는 것을 회계불균 말고 아는 사람 나밖에 없지. 나는 딱 두 명한테 해야겠다 했잖아. 부적성 내지는 의행부지라고 판단을 딱 했던 거지. 그러면 이제 끝난 거다. 그래서 나는 말해준 거고. 이 친구는 혹시 중기가 갖고 있지 않나 하고 전화를 한 거지. 근데 중기는 그 말 듣고 팔아버린 거지. 자, 들으셨죠? 저희가 들려드린 그 관계자의 목소리, 당시 네오 세미테크의 감사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거래 정지 가능성을 처음 알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 회사가 분식회계가 있었고 그 사실을 본인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명에게 알렸다는 거죠. 한 사람은 대전고 동기인 증권사 직원에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당시 네오테크 고위 관계자였던 이 두 사람에게 알렸는데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대전고 동기들이었고, 그리고 증권사 직원은 이거 지금 준기가 갖고 있지 않나 하면서 민중기 특검에게 이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중기 특검이 이 논란, 이 보도를 저희가 처음 해드렸을 때 민중기 특검에 나왔던 해명이 증권사 직원에게 매도를 권유받아서 팔았다고 했는데 그 증권사 직원이 대전고 동기였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결국 내부 정보를 알고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판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전고 동창이었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상태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대전고 3인방이 네. 그러니까 2010년도에 그때 이제 네오세미테크 주식은 태양광 관련 주식이에요. 네. 태양광 관련 주식 회사로 이렇게 이제 자신이 이제 그때 이 주식을 갖다 3, 4천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 직전에 이 주식을 전부 다 매도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1억 한 5천만 원 이내에 이제 큰 수익을 거둔 거죠. 그 과정에 그러니까 그때 이 네오세미테크 주식 회사에 쉽게 말하면 경영청도 대전고등학교, 네. 그 감사도 그렇고, 네. 그리고 정권사 직원도 또 대전고등학교 네.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도 이 쉽게 말하면 안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검사하는 사람이 네오세미테크 태양광 관련 회사 이 뭐 상장도 되지 않은 회사에 이 주식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판사. 네. 판사 시절에 네. 누군가는 권유를 했기 때문에 그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회사가 분식회계 등 그런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장이 폐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내부 정보를 그 민중기 판사에게 누군가는 전달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제 이제 TV조선 보도를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진 마당이니까 네. 본인 자신은 이거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해 가지고 그런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그러지만은 이 내용 자체는 살 때부터 파는 모든 과정이 내부 정보를 대려 잘 알기 때문에 네. 그 상장 폐지 직전에 그 큰 리스크를 피해 나갈 수 있었다. 대려 30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특검, 민중기 특검이 다른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명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여기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본인도 지금 현재 사건 처리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 계속 해명을 하지 않고 이제 뭐 언론사 뭐 접촉 자체를 지금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의혹이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도 소상하게 밝혀주는 게 우선 할 일이죠. 저희 TV조선 취재진들이 만난 그 과거 네오세미테크 감사 출신의 그 관계자는 거래 정지 가능성을 주변에 밝힌 시점이 공시 일주일 전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2010년 3월 24일에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 의견 거절 통보가 이제 3월 10일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일주일 전쯤 알렸다고 하니까, 그리고 민중기 특검이 매도한 그 추정 시점도 얼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거래 정지 전에 전화를 받았고, 거래 정지 닷새 전 동안에 매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전고 동기들과의 어떤 밀착 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참 공교롭다. 그리고 이건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하다라는 지적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그 해명에서도 어떻게 매입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지인을 통해서,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을 통해서 매입하게 된 건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증권사의 권유로 이걸 매도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부분에서도 이 증권사 직원이 대전고 동기였던 게 아닌가, 그런 의문도 강하게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틀린 말은 하지 않은 것인데 중간에 좀 뭔가 생략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чин 부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민중기 특검이 전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거 그 거래 정지 직전에 판 것뿐만 아니라 네. 저는 일단 상장 과정부터가 의혹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회 상장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모노솔라라는 그룹과 우회 상장을 하면서 일반적인 상장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5개월 만에, 상장된 지 5개월 만에 들여다보니까 이거 의견 거절이란 건 들여다볼 수도 없다예요. 회계가 뭐 너무 엉망진창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 만에 거래 정지가 됐다는 건 저는 폭락하기 직전에 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들어갔던 사람들 자체도 전체적으로 다 사실상 작전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민중기 특검이 전 최소한 김건희 특검이 지금 16개의 혐의를 보고 있는데, 이 주식 거래,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는 나는 손을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일단 최소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검이 종료된 이후에 이거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뭐 수사나 조사 이런 것들 협력하겠다라고, 그리고 특검에서는 이 기한이 끝난 이후에 물러나겠다 정도의 전 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김건희 특검에 관해서는 지금 민중기 특검뿐만 아니라 거의 네. 200여 명의 뭐 공무원, 수사관, 검사들이 지금 달려들어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 본인의 이런 의혹 때문에 특검 전체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민중기 특검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본인의 이 향후 대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밝히고, 이거 수사에 적극적으로 뭐 공소시효 이런 거 따질 게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는 무조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나는 끝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해야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신뢰가 저는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할 이유가 또 늘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미공개 정보로 억대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 강압 수사로 선량한 공무원 한 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의혹, 이러한 중대한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특검팀의 수사팀장은 과거 수사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과 술자리를 했다는 이유로 교체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스스로 수갑차고 깜빵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어제 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는데 뭐 민중기 특검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고, 근데 대통령실에서 반려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나오긴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검 측에서는 관련 사실이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논의가 증폭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민중기 특검이 수사하는 부분이 조금 전 김성태 대표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주가와 관련된, 그 주가 조작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사 결과의 어떤 정당성이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지금 버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문들이 많이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김의원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좀 앞으로 전망을 좀 하십니까? 네, 이 민중기 특검의 이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동력을 좀 상실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이런 와중에 지금 터진 사건인데 우리 김재원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좌 추적을 하면은 사실 3일 정도면은 이게 같이 가담을 한 건지 아닌지 대충 수사가 다 가능하다고 지금 그렇게 3일이면 이야기를 다 하고 결과가 나온대요? 네, 언제 샀고 언제 팔았는지 그리고 오명환과의 관계를 사실 우리가 전화번호 추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 3대 특검이 지금 19,000건 넘게 통신 기록 조회를 다 했는데 이렇게 19,000건 하는데 19,001건만 더 추가해도 네. 오명환 대표와 이 민주기 특검과의 이 관계를 충분히 3일이면 알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해명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동력만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일을 좀 끌고 가고 싶겠지만 네. 그 국민일보 속보처럼 만약에 정말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사의를 표했는데 만류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만류하지 마시고 바로 사직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